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어때 MC 세미입니다. 자, 오늘 취업어때 오늘은요. 취준생과 직장인들을 위한 법률 상담 강성신 서재홍의 강변서로 시간입니다. 자, 오늘 두 분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강성신 변호사님 그리고 서재홍 노무사님이 좀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떤 일을 자주 의뢰받으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요즘 어떤 일들이 많이 오나요? 채용 절차에 관한 일들이 많이 옵니다. 이거 너무 꾸며진 지금 네. 아 근데 진짜예요. 진짜 진짜예요? 그 최근에 제가 여기 그 의뢰받은 일 중에 여기 네. 오는 길에도 똑같은 일이 좀 연관된 의뢰인분이랑 통화를 하면서 왔어요. 이게 채용 절차가 이 문제가 되는 게 네. 법령이 생긴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사업주들은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네. 그래서 좀 많이 더 알려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님은 어떤 일 요즘 의뢰받으시나요? 저도 채용 절차에 관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사실 저는 그런 요즘 사건 쪽은 저는 사실 많이 안 하고 컨설팅 쪽을 많이 하는데 사실 컨설팅을 하다 보면 이런 좀 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네. 조금 뭐 다루는 것들이 있어서 뭐 저희에게 딱 적합한 주제가 아닐까. 어쩜 이렇게 두 분 다 딱 준비가 되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채용 절차에 대해서 의뢰가 좀 많이 온다 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시청자분들한테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우리가 딱 채용을 누군가는 하고 네. 누군가는 이제 구직을 하잖아요. 네. 그럼 처음에 자기가 제일 빨리 접하는 게 결국에는 공고예요. 그렇죠? 네. 이제 구인 공고를 볼 텐데 네. 그 구인 공고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구인 공고를 나중에 내가 이 회사를 들어가건 안 들어가건 간에 미리 캡처 같은 걸 해놓으시는 게 좀 꿀팁입니다. 왜냐면 나중에 어떤 분쟁이 이 회사와 생겼을 때 네. 그때 당시에 당신이 채용 공고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건 채용 절차법 위반이다 라는 거를 입증하기 위해서요. 근데 상당수의 경우가 처음에 이제 나는 이런 식으로 공고가 올라왔으니까 우리 회사에 이 회사에 지원해야겠네 라고 했는데 나중에 채용 절차법에 관한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문제 삼고 싶어도 네. 그 회사는 홈페이지에서 그걸 싹 내려버린다는 거죠. 그럼 내가 주장은 해도 입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렇게 구인할 때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못하죠.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한테 찾아오셔도 제가 그 부분이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꼭 캡처를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와, 이렇게 꿀팁을 알려주시네요. 혹시 서재영 노무사님도 있으세요? 팁이? 너무 전문가 같았는데 갑자기. 근데 저는 그럼 이제 그 기업의 입장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저희가 그 채용 공고를 너무 쉽게 올리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구직자 입장에서는 채용 공고가 그 회사를 처음 접하는 어떻게 보면 경로나 그쵸. 모습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요새 그런 것들 때문이라도 조금 채용 공고를 되게 신경 써서 올리는 맞아요. 회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 이제 채용 절차법 오늘 이제 다음 주랑 강의하는 저희가 이제 설명드린 내용들 잘 숙지하시고 그런 것들 좀 잘 반영해서 대표님들 공고 잘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업 이제 대표님들과 우리 취준생 그리고 직장인 분들까지도 저희가 알아두면 좋을 꿀팁들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강성신 서재영의 강변서로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지 주제 확인해 볼게요. 열려라 주제판. 아는 것이 힘이다. 채용 절차법에 대해 알아보아요. 자, 강변서로 오늘은요, 채용 절차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선은 이 채용 절차법이 뭔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요? 말 그대로 우리가 구직을 할 때 이제 구직자가 있고 구인자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이제 구인을 하고 이 과정에서 막 거짓된 정보라든지 네. 혹은 채용을 막 강요를 한다라든지 네. 불필요한 개인정보 같은 거를 요구한다라든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구인자로부터 혹은 구직자로부터
그 개인 정보가 오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규율하는 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 그렇군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강변 서류 때도 그렇고 직고처 때도 그렇고 보통 이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에 5인 이상에만 해당이 됐거든요. 이 채용 절차법도 그런가요? 채용 절차법은 조금 더 적용 범위가 좁은데요. 네. 저희가 이제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아.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고 공무원분들은 또 적용이 되지 않는 형태로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아르바이트생들은 적용되나요? 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 사업장이 네. 상시 근로자가 30명이 넘는다라고 네. 하면 적용이 될 것 같고 오. 그게 아니라 뭐 동네 조그만 카페나 네네네네.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아, 적용은 안 되는. 되지 않는. 그렇다고 해서 뭐 채용 공고를 막 올리라는 건 아니니까 네네. 그래도 좀 조심하셔서 네, 올리시면 좋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혹시 그럼 두 분은 이 채용 절차법과 관련해서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신지도 궁금하거든요. 변호사님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례가 뭐였냐면은 처음에 내가 구직을 할 때 네. 사이트를 봤어요. 사이트를 봤는데 분명히 갱신이 가능하다라는 조항이 있었어요. 갱신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은 기간제 근로자였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기간을 1년으로 정해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처음에는 갱신이 가능하다라고 네. 해서 이 회사는 내가 잘하면 갱신이 가능하겠구나라고 해서 지원을 해서 결국에는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 이 회사가 그 말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냥 묵살해 버리는 거예요. 입사까지 우리가 했는데요? 언제? 우리가 언제 갱신이 가능하다고 했어? 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구직 광고를 네. 혹은 구직란을 내가 갖고 있으면 네. 회사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은 무슨 말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입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별의별 사례가 다 있습니다. 그 법에서 보면 뭐 채용을 가장해서 아이디어를 수집을 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 채용 광고를 낸 경우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징역형까지도 처해질 수가 징역형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내가 차기만 하면 네. 뱃살이 쭉쭉 빠지는 벨트를 우와. 개발을 했다고 쳐봐요. 해주세요, 개발. 네. 근데 이거를 판매하기 위한 목적인데 홍보하기 위한 목적인데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네. 그냥 겉껍데기만 네. 구직이라고 하고 네. 구직의 내용이 예를 들어서 뭐 근로자에 대한 처우나 이런 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라 구직해놓고 뱃살이 쭉쭉 빠지는 마법의 요술 벨트 회사의 구직 뭐 공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 많이 뿌린 거예요. 네. 막 그 구직 사이트 같은데. 네네. 그러면 이거는 근데 내 진짜 목적에는 사람을 뽑으려는 의도가 없어. 그래요. 근데 구직 광고란에 그런 거를 계속 복사 붙여넣기로 엄청 많이 올리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나의 어떤 진위도 모르고 거기에 지원을 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홍보하는 행위에 해당을 할 수가 있겠죠. 진짜 뽑을 생각도 없으면서 진짜 조그맣게 뭐 구직해놓고 뱃살이 쭉쭉 빠지는 마법의 벨트 그거를 계속 올리면 네. 누군가한테 그게 홍보 효과를 그쵸. 일으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행위를 금지를 한다라는 거죠. 채용 절차법에서.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법령을 위반해서 채용에 관한 거를 강요하는 행위. 뭐 이제 이런 거는 뭐가 되냐면 실제 사례인데 네. 그 노동조합원이 있었어요. 네. 노동조합원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비노조 조합원이나 혹은 다른 노조의 네. 조합원을 채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노조 조합이 그냥 파업을 해버린 겁니다. 파업을 하면서 이 사람 뽑으면 나 파업할 거야. 네. 라고 하는 건 채용절차법에 대한 위반이겠죠. 왜? 강요니까. 이 사람을 뽑지 말라는 거에 대한 강요가 되니까 이런 경우에 과태료에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흔한 건 이걸 거예요. 처음에 네. 멋있게 올려요. 네. 이 구직자들의 구미를 쭉쭉 당길 만한 어떤 달콤한 어떤 요인들을 굉장히 많이 넣어요. 그래서 막상 지원을 해가지고 네. 면접을 보러 갔는데 말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릴 그 말씀 중에 큰 카테고리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직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정보들은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산지사에서 네. 사람을 뽑는데 네. 이 사람은 뭐 북한까지는 아니더라도 강원도 어디 저 끝에 살아.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정도는 합리적으로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뭐 이런 거 남녀란 이런 게 막 구직하는 데 있는 거예요. 네, 네가 네. 남자인지 여자인지 네, 체크를 네, 해라. 네, 네. 근데 사실상 내가 뽑는 직종에서는 성별에 대한 합리적 차별을 할 수 없는 직종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정보를 요구를 한다라든지 뭐 혼인 여부, 뭐 혼인 여부 같은 거 물어보면 이것도 성별에 대한 차별이 될 수가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도 물어본다라든지 직접적으로는 물어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은근히. 예를 들어서 은근히 뭐 그러니까 시어머니 남자친구는 있어? 뭐 뭐 이런. 계획은 뭐 시어머니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도 네, 이제 네.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 거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경우에 있어서 아예 남자 여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목욕탕을 해. 네. 그 남탕에서 새신사를 구해요. 네. 근데 여기서는 남자를 뽑아야지. 그렇죠. 이런 경우에서는 네, 이제 네. 우리가 합리적으로 그쵸. 남성만 지원 가능이라고 이 공고에 낼 수가 있겠지만 네.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뭐 종교라든지 뭐 성별 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뭐 나이 이런 걸로 이제 채용 절차상 제한을 걸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와,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채용 절차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좀 와닿진 않았거든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저도 조금 무지했던 것 같은데 직장인분들이나 취준생 분들도 이 채용 절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아까 강성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법이 생긴 지가 이렇게 오래 되지가 않아서 네. 생각해보면 이미 채용이 돼서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분들은 사실 크게 관심이 없으셨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소규모 기업을 가시는 분들은 또 어차피 해당 사항이 네. 없거나 네, 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는데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을 그래도 지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게 이런 내용들이 뭐 공고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를 많이 지원하시는 분들은 좀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네. 전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지 못할 그런가. 것 같아요. 네, 네네. 전반적으로 그렇게 좀 크게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도.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채용 절차법도 우리 취준생은 물론이고 직장인들도 다 알아야 할 텐데요. 그러면 이 채용 절차법에 포함되는 내용들을 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성신 변호사님께서 앞에 벨트로 이제 예시를 들어주셨잖아요. 근데 이런 거짓 채용 공고가 실제로도 많이 있나요? 이게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네. 그 구인 공고여가지고 지원을 했어요. 네. 지원을 해가지고 여기 회사에서 뭐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이제 제출하라고 하고 뭐 이상하지 않은데 뭐 그럴 수 있지 뭐 네네네. 그렇게 하면서 뭐 동의를 이렇게 하라고 했대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체크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개인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대출을 그게 받아가지고 무슨 날라버린 경우도 있었고 뭐 무슨 회사에 내가 지원을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난데없이 뭐 물품을 팔아. 다단계인가요? 예, 뭐 물품을 팔면서 뭐 이제 뭐 여기에 가입하면은 뭐 내가 귤 한 박스 주고 이거 특가해 준다. 뭐 이제 회원에 가입하면 뭐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거 다 이제 채용 절차법에 반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거짓 채용 광고에 좀 속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속는다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희가 이제 이 법에 네.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진짜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고용센터나 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는 방법으로 그 이제 진정을 넣으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노동부에서 조사를 해서 뭐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 거를 내리게 되시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도 강선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공고를 캡처를 한다든지 네. 뭐 증거 자료는 좀 그래도 수집이 되어 있어야 조사가 좀 원활히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네요. 증거를 직접 또 가지고 있어야 힘을 쓸 수 있겠군요. 이 거짓 채용 광고 금지는 또 다른 부분과 달리 네.
이게 진짜 그냥 과태료에 그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징역형까지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 네네,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 경우에 만약에 내가 뭐 경찰서를 가시거나 뭐 관할 노동청을 가시기가 좀 힘든 상황이다. 네. 라고 하면 온라인으로 이제 또 민원 접수도 가능하니까 아. 네, 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온라인으로도 열려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자, 채용절차법 두 번째 살펴볼게요. 채용 광고 내용 변경 금지인데요. 이것도 이제 강성실 변호사님이 소개를 해주셨었는데 이렇게 채용 광고 내용이 변경이 됐을 때는 네네.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사실 지금 저희가 앞으로 말하는 거에 대한 대처 방안은 거의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고. 어차피 그 증거를 가지고 신고를 해서 노동부에서 조사를 해서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징역형이든 네. 벌금이든 과태료든 그 이제 혐의가 있으면 네. 그런 식으로 좀 처분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요것도 조금 입증하기는 쉽지는 증거 자료가 없으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모든 권고를 다 캡처를 해놨어야 변경된 거를 입증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군요.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군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용절차법 세 번째는 채용 후 광고 제시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인데요. 이 직고처에서 근로계약서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채용 공고랑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가 좀 주변에 심심치 않게 나오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장난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써놨던 거랑 실제가 다르다라는 거죠. 네. 뭐 은근슬쩍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뭐 연봉이 얼마다라고 네. 올려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살짝꿍 살짝 꽁. 포괄임금제 얘기가 나오네.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불리하게 변경이 됐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네. 불리하게 변경하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 올렸을 때 회사 입장에서 처음 올렸을 때에 반해서 비해서 불리하게 변경된 것도 안 되고 채용 이후에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일단은 유인하자. 일단은 뭐 면접 전까지는 오게 하자라고 네. 했는데 사실 그 뭐 우리 구직자분들은 이 회사만 지원하는 게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응? 뭐 수많은 곳에 뭐 레주메를 준비해야 하고 막 지방에 살면은 또 뭐 인터뷰 보러 올라도 맞아요. 오고 이런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고스러운 일일 텐데 네. 이게 제대로 처음부터 고지되지 않음으로써 이분들한테 굉장한 피해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믿었던 이 A라는 회사에 입사 확정이 됐네? 네. 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나는 다른 곳에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은 거예요. 난 A 됐으니까 B, C, D, E는 별로 필요 없어. 그래요. 내 마음속의 원픽은 A였거든. 네. 라고 해서 A를 그냥 철수까지 믿었어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뭐 채용 내정에 취소를 해버린다라는 경우나 채용이 됐다라고 한 이후에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시켜버린다는 등 이제 이런 경우에는 내가 다른 회사에 지원을 했을 수 있었던 기회비용까지 상실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규제하기 위해서 채용 절차법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그럴 때 뭐 다 보상을 받을 수 있거나 이런 거는 없고 그냥 이것도 역시 신고가 답인가요? 그렇죠. 근데 사실 또 저희가 근로기준 이 채용 절차법 이외에도 근로기준법에 뭐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네, 경우에는 뭐 귀양업이라든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있기는 하거든요. 네. 물론 그것도 실무에서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거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요? 근데 실제로 그 제가 아는 사업장에서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됐다고 네. 처음에 말한 것보다 그래서 귀양여비를 요구한 경우가 있었고 네. 그래서 실제로 일이 좀 커지는 거를 염려하셔서 네. 그냥 조금 돈을 주고 합의를 합의를 하셨던 것도 있어서 뭐 제가 봤을 때 얘기는 한번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겠죠? 네.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 드렸던 거에서 진짜 나는 채용 내정이 된 걸로 알고 네. 뭐 다른 데도 충분히 내가 지원했으면은 됐을 입사가 텐데. 됐었을 수도 있는데 당신의 말을 철석같이 믿음으로써 내가 이쪽 기회비용을 다 날렸다라는 거에 대한 뭐 배상액을 선정을 해서 네. 청구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네 번째는 채용 강요 금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를 채용해달라 그때 예시를 들어줬었는데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최근에는 건설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나를 채용해달라도 있지만 우리 노동조합의 조합원만 채용을 해라. 이런 경우가 사실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전국 단위로 지금 한번 작년 이때쯤에 계속 점검하고 네. 그래서 뭐 벌금 과태료 엄청 때려가지고 조금 많이 줄어들기는 했는데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벌금이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런 채용 강요는 기업에게도 부담이 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지원자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로 인해서 만약에 자리가 하나인데 네. 그 사람이 채용을 하고 싶어도 그로 강요를 하는 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냥 뽑혀버렸어요. 그럼 나는 내 실력이나 이런 거를 뭐 어필할 기회도 없이 네. 자리를 뺏기게 되는 거니까 사실 요즘 이번 정부에서 얘기하는 공정에는 굉장히 어긋나는 그럼요. 행위인 거죠. 정말 분통이 네네. 터지네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런 채용 강요와 관련해서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변호사님? 맞아요. 그 한 자동차 업체와 관련된 사건이었나 봐요. 네. 이게 어떤 분이 이 회사에 너무 들어가고 싶은 분이었었나 봐요. 가고 싶죠. 네, 네. 근데 이 회사의 어떤 뭐 가족과 이 회사의 일원의 가족과 어떤 뭐 친분 관계가 있다 막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나한테 좀 이렇게 네. 돈 좀 주면 내가 잘 전달해가지고 당신 취업 시켜줄게라고 해서 1억 5천만 원을 갈취했어요. 1억 5천만 원을 한 사람으로부터. 이게 뭐 노조 위원장한테 청탁을 해야 된다. 뭐 사원 주식을 구입해야 된다. 추천인 뭐 보증금이 필요하다라는 각종 명목을 대면서 수개월간 수천만 원을 이제 받아간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런 거예요. 뭐 이런 류의 사건을 보면 제가 네. 느꼈을 때 누군가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이 회사를 가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안정적으로 근무를 하면은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향응을 제공하는 1억 5천보다 더 큰 어떤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야 라는 생각을 어떻게 악용을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야금야금 뜯어가는 거죠. 정말 못됐네요. 돈도 돈이지만 어떻게 보면 좀 꿈을 팔아먹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채용을 미끼로 이제 뒷돈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 취준생이나 구직자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제 생각엔 세상에 공짜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네. 뭐 요즘 그러니까 제가 그 어떤 회사를 가도 네. 이제 요즘에 세상이 바뀌어서 네. 뭐 내가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런 것들을 이제 근데 이거를 이런 세상이 바뀌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너 채용해줄게. 네. 사실 만약에 진짜 그런 자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 저라면 그렇게 뭐 돈 받고 누구를 해주지 않고 제가 제일 친한 사람이나 제 가족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그렇게 조금 신빙성이 떨어지는 그런 무리한 뭐 어떤 조금 솔깃한 요구는 일단 한번 걸러 듣는 게 더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그래도 만약에 실제로 그래도 좀 믿게 돼가지고 좀 저희가 이렇게 진행이 됐다. 근데 뭐가 진행이 안 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아까 또 결국엔 채용절차법 위반이든 어쩌면 이거는 더 크게 보면 저는 형법상 사기에도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네. 좀 다양한 경로로 이런 것들을 뭐 일단 사전에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네. 사후에 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전문가인 강성신 변호사님 이제 만나러 가셔가지고 이게 좀 조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녹음만 잘 해놓으세요. 녹음만. 녹음요. 이 일을 겪은 취준생이 있다면 한번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거 진짜 이런 상황이 왔어요. 네. 그럼 혹해. 네. 그리고 진짜 이게 만약에 네. 정말 1,000만 원을 줘서 네. 입사까지 됐다고 칩시다. 네네네. 그래서 다닌다고 칩시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다 그런 거를 녹음해 놓으세요. 만약에 브로커가 와가지고 나한테 뭐 1,000만 원 주면은 이 회사에 내가 너 꽂아넣어 줄게. 네. 어쩌고 저쩌고가 진짜 설사 진짜로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거 녹음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어플 이렇게 켜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거 다 녹음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그걸로 입사가 돼서 뭐 문제가 돼가지고 내가 진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겠죠.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를 했다라면 네. 근데 그거는 별개로 하고 일단 이 브로커 행위 자체가 채용절차법에 반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거를 입증하기 위한 이 브로커가 나한테 접근한 경위라든지 얘기한 내용이라든지 뭐 제안한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녹음이라도 기본적으로 해놓으면 제가 나중에 도와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증거를 잘 만들어 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서재용 노무사님은 이런 대처법이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것보다 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요? 조언을 저는 한마디 저도 해주세요. 많이 어루만져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얼음마실 때 네. 네, 노무사님 버전도 듣고 싶은데요. 네. 이게 갑자기 이렇게 당황스럽네요. 사실 네. 제가 그 T인데 여기서 그렇죠, 갑자기 맞죠? 또 마음을 어우르라니 안 되시나요? 쉽지 않을 것 도저히 안 같은데. 되시나요? 안 될 것 T가 같습니다. 뭐예요? 그 T가 뭐예요? MBTI에 아니, 그러니까 T와 T의 특성이 F가 뭐예요? 있는데 네. 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리적인 걸 좋아하고요. 음.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우울해서 빵 샀어. 음. 뭐라 하실래요? 나는 뭐지? 대답해 보세요. 나 우울해서 빵 샀어. 우울한데 빵을 사? 그게 T예요. 아, 근데 강 변호사님 F인데? 나 F야. 아니에요, 변호사님 T예요. F가 뭐야? F는 이제 왜 우울해? 아, 왜 우울해? 거기에 방점을 둔다고? 무슨 일 있어? 감정에 방점을 주는. 네, 이제 T들은 아. 무슨 빵 샀어? 왜 빵을 사? 이런. 아, 배고팠어? 네. 아, 오케이. T시죠? 몰라 나. 아니 T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대답이? 네, 어. 갑자기 MBTI까지 갔는데 자 오늘 강성신, 서재영의 강변서로 채용 절차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도 이 채용 절차법 못다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취업의 마지막 문제를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내일 오후 6시에 만나요. 안녕.